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관한 내용인 거고, 수치는 그냥 숫자는 눈으로만 훑어주시면 됩니다. 부교재가 27지문, 독해 부교재 27지문, 듣기 부교재 34문항, 시험에 좀 많은 편이거든요. 거기서 출제가 시험지의 문항을 100%로 봤을 때 부교재, 독해 부교재에서 50%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비율로 부교재가 많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20%가량 출제됐습니다. 부교재에서만 70%가량의 시험 범위, 그 시험 문항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파트는 극히 적어요. 보통은 다른 일반적인 학교라면 교과서는 2과 분량이 들어가고 거기서도 한 30-40%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교과서 내용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진명용어는 의식적으로 좀 배제하는 것 같습니다. 한 과밖에 안 들어가고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어렵지 않아서 많이 안 내는 편이고요. 모의고사, 진명용어 전통적으로 당해년도 모의고사 무조건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전지문.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전지문,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6월 교육청 모의고사 전지문,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출제되는 게 20%가량이거든요. 이거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양이 이 정도예요. 억지로 찍으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막 쓰시길래. 확대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어휴, 필기 잘하네.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체감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시험 범위가 정말 많다는 것, 그리고 2번째로는 부교재의 출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작년 2025년도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분석해 드릴 거고, 요거는 들어가 있거든요. 자, 3번째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방대한 시험 범위. 독해 지문만 50지문에 달합니다. 좀 와닿게 설명드리면, 제가 아까 구연고, 신도림고 말씀드렸죠? 그 학교들은 25지문 정도 들어갈까? 2배 가량이에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위권 언더의 학생들,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의 진명여고 학생들은요, 시험 볼 때 느끼게 돼요. 이 지문을 내가 봤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 이미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내신을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야 되겠죠? 그럼 시간 내로 못 풉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하위권 학생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2번째, 매끄러운 지문 변형. 지문 변형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어머님들 아마 이곳에 오셨을걸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학교들이라면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빈칸 부분이나 어휘 부분은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대로 내는 학교는 없습니다. 진명여고는 간접 연계 수준으로 내는데, 간접 연계가 무슨 의미냐면, 혹시 고3 자녀분이 있으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EBS 수능 특강 자료가 수능에 연계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직접 연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 그대로가 나왔어요, 수능에. 근데 이제 없어진 지가 한 5년 됐거든요. 간접 연계는 뭐냐면 그 소재 그 내용을 그 평가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봤다라는 느낌을 받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다시 써서 아주 간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근데 진명여고 내신이 그래요. 저는 굉장히 리스펙해요. 진명여고 영어 선생님들.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내신 시험 범위를 공부했던 거를요, 처음부터 다시 쓰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한 5-6지문이 그래요.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내용 정리가 돼 있으니까 봤던 내용인 건 맞는데 이거 바뀌었다. 다 바꿨다. 그때부터 실력으로 대응하는 거고, 중하위권 학생이면 더 몰라요. 이 지문이 있었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접 연계라고 하는 게 진명여고의 굉장히 특이한 특성이다. 3번째, 틀린 것 개수 고르기. 이거 진명여고 시그니처 유형이거든요. 다른 학교에서 많이 안 내요. 진명여고는 이거를 한 3-4개를 내거든요. 틀린 어법의 개수를 고르세요. 위에서 다 찾아서 개수 고르세요. 틀린 어휘의 개수를 고르세요. 이제는 심지어 작년에는 틀린 내용의 개수를 고르세요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 지문을 통째로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시험 범위 엄청 많았죠. 그 시험 범위에서 한 문장씩 잘라서 내니까 일단 지문 이해로 안 풀려요. 그러니까 문법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휘 실력으로 여기서 틀린 거의 개수를 골라서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선택지를 주거든요. 심지어 진명여고는 0개가 정답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걸 풀 때가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타임어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명여고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이 시간대로 못 풀어요. 마지막,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인데 상대적으로 서답형 난이도는 쉽습니다. 서술형 난이도는 쉽습니다. 예전에 5년, 한 4년 전까지는, 지금은 제가 전에 듣는 소식이니까 팩트는 아닙니다만 진명여고 영어에서 서술형 하나가 진짜 맞출 수 없는 문제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적중이 불가능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 지문의 요약 정리에 대한 문장을 본인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신 다음에 그 단어를 틀어가지고 쓰라고 줬었어요. 그러니까 본 적 없는 문장을. 그래서 그걸 또 퍼즐처럼 조각하고 조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유형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소식은 그분이 교감 선생님이 되셨다고. 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서 서답형 난이도는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에서 간접 연계에 가깝게 지문 변형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답형 경우는 원문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봤던 그거 그대로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진명요고 작년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요 자리 그대로 하나씩 솔루션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방대한 시험 범위가 많아서 문제였고, 두 번째는 지문을 많이 틀어버린다. 세 번째는 틀린 거 개수 고르기 너무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린다. 서답형은 사실 쉽다. 2026년도 내신 대비 방향입니다. 첫 번째, 방대한 시험 범위에 대응해서 토요일 단독반 여는 겁니다. 왜냐면 말씀드렸죠.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지문을 봤는지조차 기억을 못한다고요. 제가 한 줄 한 줄 해석 다 해주려고 그래요. 토요일에 한 줄 한 줄 해석 다 해주고 내용 정리해주고 이 지문의 내용부터 기억해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독반에서는 거의 2시간가량을 수업만 모조리 할 것 같긴 해요. 2시간을 수업으로 꽉 채운 다음에 그 점검을 월, 화, 요일에 불러서 또는 추가로 목, 금, 요일에 불러서 더 할 것 같습니다. 본문 암기 시험이나 다른 테스트나. 두 번째, 수기 분석지. 이거는 이제 제 시그니처거든요. 진명요구의 시그니처가 있었다면 저도 시그니처가 있어야죠.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시중 분석지를 사용합니다. 시중에서 풀리는 영어 선생님들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속된 말로 현질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제가 수기 분석지를 제가 다 만들거든요. 그 수기 분석지를 통해서 출제 포인트를 정리할 겁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이거였고 그래서 빈칸으로 나올 구간이 이곳이다. 그리고 또는 어휘로 출제될 확률이 이 단어, 저 단어다. 순서별로 끊어서 나오기 좋다. 이런 식으로 제가 포인트를 직접 제작한 걸로 전체 다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간접 연계된 지문에서 그 출제 포인트는 똑같거든요. 그 화자의 주장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쓰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적중이 됩니다. 세 번째, 타임 어택. 시간대로 문제 푸는 거. 네, 틀린 거 개수 고르기,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반복 훈련이 답이죠.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 학습 뉴런의 연결이 강해지고 그러면 속도가 붙게 되거든요. 자체 제작 문제로 그 유형에 딱 맞춘 걸로 문법, 어휘, 유형 계속 돌릴 겁니다. 처음에는 진도 나가면서 정리하는 게 주안점, 막판 즈음에는 이것만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진명요고 학생들은. 틀린 거 개수 고르기 문제. 요거가 타임 어택을 맞출 수 있는 반복 훈련으로 진행이 될 거다. 네 번째, 제가 서답형 난이도가 쉬운 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닌 게요. 그러니까 본문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원문 그대로 나오는 게 서술형이니까 서술형이면 배점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본문 암기를 안 해오면 못 쓰거든요. 제가 진명요고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트라이를 해봤었는데 제가 진명요고는 서울대를 보내본 적은 없고요. 고려대는 보냈거든요. 그런 상위권 학교를 간 학생들의 경우라면 본문 암기를 그래도 수월하게 좀 하는 편인데 중위권 그 언더의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본문 암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너는 그러면 이게 너무 안 되니까 주요 문장만 외워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성과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본문 암기를 한 애는 잘 나오고 점수가 안 한 애는 안 나오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암기를 저는 올해도 좀 강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일단 제가 강행해 볼 거고 우리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얘기는 자기 본인이 문과 성향을 갖고 있다면 만약에 본인이 올 1등급이 나왔다 그럼 법대 가야죠. 취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과에 맞춰서 과목을 세팅했을 때는 올 1등급이 나왔다면 의대 가야죠. 피가 무서워요 이러면 안 되죠. 가야죠. 의대를 갈 텐데 의대나 법대를 가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전공 서적을 외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암기는 학습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 선생님 다 외우래.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스타일 아니에요. 학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 학습이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 서술형은 원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본문 암기 진행하겠다. 이렇게 수기 분석지입니다. 제 시그니처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깨알 같은 글씨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복사본이 나갑니다. 이게 가령 예를 들자면 일단 전범위 다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출제 포인트를 암기하도록 하는데 빈칸 포인트가 여기 네모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 네모가 빈칸으로 나올 거다. 왜냐면 이 지문을 내가 읽어봤는데 주제문이 여기거든.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서술형의 경우라면 이렇게 형광펜 체크를 쭉 해요. 우리 학생들 부정어 도치 알죠?
부정어 도치 유달리 여고들이 좋아해요. 뭐 진명여고, 목동고, 영여고, 여여고, 여고들이 부정어 도치 되게 좋아합니다. 아무튼 요거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나오는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 어휘들을 제가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고, 여기서 전체 본문 암기를 하겠지만 주요 문장은 당연히 따로 추려서 또 본문 암기를 시킵니다. 문장 암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그니처로 보여드리는 이 수기 분석지가 얼마나 통하는지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제가 찝어주는 게 다 맞을 리도 물론 없고요. 이게 맞춰줬다 그래도 틀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전 적중을 강조하는 학원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그걸 어떻게 내용을 암기시키고 정리하느냐가 문제지. 객관식 적중입니다. 여기 빈칸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네모 뚫어놓은 거, 이거 그대로 출제됐었거든요. 빈칸 포인트가 이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like 다음에 building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ing를 써야 된다. 이게 문법으로 설명됐던 내용이에요. 이게 보시면 지문 변형됐거든요. think of it, imagine it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like building이 like strengthen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간접 연계입니다. 지문을 다시 쓴 겁니다. 근데 이때 저한테 문법을 배웠으면 like 다음에는 ing를 써야 되니까 strengthen이라는 문법이 틀렸던 거거든요. strengthening이 돼야 돼요. ing가 붙어서. 이런 식으로 수기 분석지를 토대로 내용 정리를 하고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그래서 뭐 찍으실 거면 찍으셔도 됩니다. 지금 찍으셔도 되는데 제가 유인물에 넣을 수가 없는 게 진명여고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제가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런 식이고 제가 몇 개 더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 정도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문이에요. 여기 빈칸 뚫었던 거 여기 출제됐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히 보시면 여기 레스부터 출제됐어요. 빈칸이. 여기 정답이.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중요 포인트는 결국에 동일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적중을 시킵니다. 이 지문의 내용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서답형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답형은 여기 밑에 서술형 체크되어 있는 이 형광펜 문장에 nothing more than이라는 표현을 학교에서 물어봄직해요. 밑에 이게 따로 필기했고 분석지 나눠주고 수업 진행했거든요. nothing more than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 적중이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은 잘려 있는데 이건 못 맞췄어요. 첫 번째 거는요. 너무 쉬워서 안 낼 줄 알았어요. 뭐 아무튼 못 맞추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적중이 된 건데 여기 빈칸 부분 보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이 물결 체크된 게 어휘로 출제될 거라는 거거든요. 제가 동의어로 ironical 이런 단어를 바꿔서 설명을 해줬어요. 영영풀이로 paradoxical이 정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빈칸 뚫으면서 이거 어휘 출제 가능하다 했는데 어휘 출제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술형으로 나온 부분은 전 서술형 체크는 안 해줬었는데 빈칸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고 그대로 기출된 거를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기 분석지가 시그니처라고 표현하는 게 좀 자긍심이 좀 있거든요. 시중에 풀리는 분석지를 그냥 다운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다 풀고 있다는 얘기니까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색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똑같이 정리해주고 사실 이거에 대한 학습 태도가 굉장히 좋은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 하얀 종이 지문을 새로 받아서 제 포인트를 다시 옮겨 쓰는 연습도 하더라고요. 그 포인트 정리하려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